무인기가 발견된 지 1시간 50분 지나서 대통령한테 보고 있다네? 이게 그 12구 참사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실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은데, 타임라인 한번 볼까요? 무인기가 침투한 게 10시 25분에 최초로 발견돼요. 11시 50분에 이종섭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22분 후에 윤석열한테 보고가 된 게 오후 12시야 또. 아, 나이씨. 윤도환이 운명적인 거구나, 저. 그러니까 1시간 50분이 지나서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면 보고를 하지 말든가. 나는 윤석열한테 이런 보고를 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봐요.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체계도 없는 것이겠지만 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언론에서 9시 55분에 대통령이 수석들하고 입양견을 소개했다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10시 25분에 무인기가 영공 상공에 있다라고 포착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4시 44분에 티타임 했던 입양견 소개를 또 중간에 합니다. 이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심이 뭐냐면은 지게 이미 업무가 시작된 10시 25분에 들어왔다는 게 발견된 거잖아요. 아니 윤석열 그때까지 출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숙취죠.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도 없지만 발표하는 것도 눈속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들 해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지금 도스태핑 안 한 이유가 뭐야? 윤석열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를 몰라. 출근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요즘에 연일 나오고 있는 게 관저에서 누구누구랑 만찬 나오잖아요. 그럼 이후에 윤석열이 보도잖아요. 9시 출근했겠냐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게 군 통수권자가 맞습니까?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거 아니에요.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근데 이미 드론 부대는 2018년 9월에 창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러니까 훈련 안 했다 이런 얘기보다 그 말은 정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 차라리 나는 몇 년 후에 김건희랑 결혼한다 이런 소리 해야 예언을 하든지 차라리. 대단하신 분이.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한 4주 막 입대해가지고 교육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병명으로 군대를 빠진 자예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 때 계속해서 검증을 했잖아요. 군대에 관련한 검사를 받을 때는 시력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양눈이 검사 임명할 때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사법시험 합격하려고 군대를 사실상 뺐다라는 의혹이 있는 자잖아요. 군대에 대해서는 이자가 할 말이 없는 건데 뭐라 할지도 못하는 게 앉아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드론 부대가 없냐? 창설해. 이미 있는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대 열중시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군대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드론 전투부대에 대해서 여자인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아도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알아봤더니 2017년 6월 초에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돼서 그때 문재인 정부가 직접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했고 그래서 그 창설된 게 드론봇이라는 그 로봇이라고 그 로봇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공부를 해도 되는 건데 아예 그냥 윤석열 자체는 그런 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더해서 전 진짜 이 참담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막 바보 소리를 하면 뭔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 지난 8월에 을지훈련 때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등 수년간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작성해 실행한 뒤 민관군이 실제 훈련을 통해 통합 방위 체계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본인들이 지시를 했었어 이미.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정도 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미리 이렇게 지침을 주지도 않은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발언이냐면 왜 그 상황에서 드론은 출동 못했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야 드론 부대 창설하자.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생기는 또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청와대라면 청와대 뒷산을 이용해서 방공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기에는 절대 접근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용산까지 왔냐 안 왔냐가 또 관심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 당시에 그 안보 공백 이전하면서 생긴 안보 공백 4대 쟁점만 볼게요. 집무실 이전 반대측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전 과정에서 지휘통신이 공백이 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 12구 참사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키는 그 뭐 보디캠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실제로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직송된대요. 그게 고장 나버렸다고 이번에. 아마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생긴지 않았을까 싶고 해킹 대비 방탄 유리 등이 좀 미비하다. 용산으로 가면. 그다음에 동시 테러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방부 대통령실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거예요. 대공 방어 체계 조정해서 용산 남산 일대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된다. 용산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용산으로 왔냐 안 왔냐는 논란이 생겨버려요. 윤석열 자체가 진짜 국민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민폐가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합창을 소분해버렸잖아요, 지금. 소분. 아니 육해 공군이 떨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지휘하자가 합참인데 요거를 나누어서 용산에 찔끔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분리시켜버리는. 소분해버렸어요.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는 빨갱이에요. 북한을 너무 이롭게 하고 있어 지금. 국가의 국방 안보는 안정에도 없고 더 웃긴 거 그거 아니었어요? NSC를 열었어야 된다고 했더니 네. 그런 중요한 위기 순간에 토론회를 할 수 없다라는 이게 지금 아니 NSC가 토론이냐고요. 지휘라고 지휘.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불러다가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애들은 내가 보기엔 완전 꼴통이에요. 이 문제를 군사 합의 파기하자라고 나오더라고. 아, 이런 모자란 자들이 다 있어요.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는 이측들 뭔지 모르지. 네. 남북한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걸 먼저 깬 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선제 타격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발하고 하는 건데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 합의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관련된 그 해상이라든지 그 남북 분계선 그 안에서 서로 도발하지 말자 이런 건데 북한이 일본 영공으로 탄도미사일 날리면 우리한테 도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변에 있는 방공포대들이 싹 철수하고 막 그러면서 무기 철수하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게 남북 어이구야. 불가침 조약에 가까운 건데 요거를 파기하자고 나오고 있어. 드론 날린 게 서로 침략 행위는 아니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날려 보냈다며. 이제 그런 것들이 작아지다 보면 이제 확전을 하겠다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국방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게 나서가지고 아는 척을 오지게 하니까 우리 같은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국방 전문가는 아니죠. 한 30개월 복무가 말았으니까.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알아요. 사격훈련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해요. 그 엄청난 소리와 잘못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덜 쐈는데 여기 저교나 교관이 있어. 이 사람한테 청구 겨누잖아요. 얘 맞춰 죽어요. 그만큼 총 한 발 한 발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소리 들을 때마다 막 귀가 막 찢어지려고 하는 소총 하나가 그 정도인데 포탄 날아다니고 빌딩 깨지고 막 정전되고 길거리에 막 가스 안 들어와가지고 뭐 사람들 막 난방 안 되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 전쟁이라는 걸 해봤어야 알지 이것들이. 근데 무인기 들어왔다고 지금 막 안보 공백 있다고 비판이 커지니까 강경 대응을 남발하잖아 지금. 네.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야 도발 억제가 가능하다.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응징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상황이 최소한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항상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지를 못하고 평화가 안 만들어지고 북한은 미국에 대응해서 핵을 만들고 그러다가 햇볕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해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살살 달래는 거야. 약간 모자란 애들 달래듯이 괜찮아 우리 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응징 뭐 핵 없다고 뭐 주저하지 말라? 저게 굉장히 이제 하수인 게 그 어떤 분들이 치킨 호크, 뭐 겁쟁이 닭 이런 표현을 쓰던데 진짜 왜 겁을 많이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으르렁거리면서 그쵸, 큰 그쵸. 소리로 예. 짖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진짜 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작전권이 있습니까? 아, 진짜 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확전, 그리고 뭐 강경 대응 이런 게 다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전시작전권이 없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동네 양아치가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가 왜 동네에서 막 싸움 나면은 괜히 막 뒤에서 움찔움찔하고 나서서 정작 싸우지도 못하고 뒤에 와가지고 아 그 새끼 내가 말이야 내가 참았을 안 그러면 걔는 나한테 뒤졌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처럼 정작 NSC 열지 않고 지금 여기저기서 여론이 왜 대통령이 군수 통치자가 왜 NSC를 안 하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강해 보이는 척하면 더 강한 발언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녀를 겁먹은 강아지 새끼가 새벽에 더 짖는 거지 그렇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월등합니다. 거기다가 미국까지 포함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러면 약간 모자란 애들이 막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스탠스를 잡으면 안 되고 살살 달래면서 미국 형 저기 이제 우리 이 동생은 내가 좀 살살 달랠 테니까 한반도의 평화만으로 저 이직거리 해야 되는데 선제타격 발언해가지고 지금 남북관계가 엄청 나빠졌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해보자는 그런 거 없이 뭐 저번에 뭐 담대한 담대한 대북 부상. 정책 해가지고 야 니들이 핵 포기하면 우리가 지원 어마어마하게 해줄게. 도로 놔준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까지 정권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반도 이 리스크가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주식시장한 장중에 잠깐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일본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엄청나게 이번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토닥거리지 못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일본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나라 경제고 뭐 외교고 이런 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방을 쥐뿔도 모르면서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기본으로 보면 윤석열이 걔 조롱해요.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버튼 누르는 사람이야. 쏴! 멈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뻥카만 엄청 날리면서 막 응징해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막 겹치잖아요. 전쟁 납니다. 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저도 불안한 게 어제였나요? 국방부 관계자가 본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를 했어요. 지금 이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리고 저 더 웃긴 건 무인기에 경고 방송한 게 제일 웃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국방부는 좀 억울하다 그래. 윤석열이 무인기 훈련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 발언하니까 해 왔는데요. 그러면 반발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사실 그렇지. 군대 안 가려고 부동시 조작한 놈이 군 통수권자인데 군대에 간 입장에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지. 이번에 이종섭이도 보니까 이번에 김병주 의원 저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별 4개를 못 딴 놈이에요. 그런 이제 끌어다가 이제 국방부를 자기 하수로 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종섭이를 김병주 의원이 보면 가짠치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병주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저번에 그 용산 상공 때문에 저기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드론 택시 요건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이게 포함돼요. 3.7km 안에 포함된다고. 근데 여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 허수아비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북한은 도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드론 날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속도가 느려서 전투기 띄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잖아. 이번에 정말 북한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많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우린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언론이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정찰 드론기라고 해가지고 큰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히 지연되고 엉클어졌었습니다. 이게 입히는 그 손해 엄청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풍선이 떠가지고 한밤중에 전투기 출격하고 지랄 이연병들 해요 진짜. 뭐 풍선 뜨고 막 새떼 때문에 막 출격하고 이러니까 그 비행기 소리 들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 그리고 윤석열 NSC 저거 한번 봐봐요. 윤석열이 후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다. 당장 NSC를 열어라. 자기가 무슨 말 했었던지 무슨 말 기억도 했는지 몰라 못해. 얘는. 아니 남의 나라 전쟁에 NSC를 왜 열어? 정작 우리나라 위기 때는 열지도 않고 토론회라며. 아 진짜 어떡해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이승만 생각이 자꾸 나. 그리고 윤석열 청와대로 들어가. 웬만하면. 청와대에 이미 만들어진 그 70년 동안 만들어진 그 대공망 시스템 같은 거는 다 무력화 시켜놓고 지금 용산 내려와가지고 뭔 짓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 그 남영희가 옳았다라는 이야기가 탄생된 것처럼 이태원 참사도 다 원인이 됐고요. 이번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참도 다 소분시켜 놓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청와대에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사실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국민이 그 문제로 더 큰 희생을 당해야 하지만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더 큰 피해가 올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가장 큰 걱정이 전쟁이죠. 진짜 전쟁. 걱정됩니다. 예. 내가 전쟁 비슷한 걸 직접 겪은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5.18이요. 5.18이죠. 시민군들이 총 쏘고 군인들이 총 쏘고 탱크 하는 거를 몰려오고. 가까운 데 직접 봤어요. 아. 밤에 총소리 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콩복난 소리 나오죠. 그 정도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 그 63빌딩 앞에서 불꽃 축제하면 딱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 전기, 가스 다 끊긴다니까요. 핸드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겨울에 가스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밥도 못 해 먹어요. 심지어 수도까지 안 나올 수 있어. 저희 집은 35층입니다. 제 다리는 지금 잘 걷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무서워요. 어제 정신석이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한들 거기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렇죠. 전쟁 안 나게 하는 게 처음이지. 아유 진짜 비읍시옷 같은 것들 모여가지고 정말 정권 잘 잡았다. 잉?